관심 있게 음, 봤는데요. 네. 근현대사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일부러 이렇게 봐지도 않고요. 또 관심이 있어도 좀 더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과 또 내일이 또 더 명확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를 삼킨 아이들도 제가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를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싶었어요. 네. 음, 음, 잘하셨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우리 육건수 씨 이야기 지금 다 들리셔서 다 들으셨죠? 네. 그 말씀에 뭐 공감 되십니까? 네. 어, 공감합니다. 음, 저도 뭐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근현대사가 이제 그 육건수 씨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신 이유가 못 본 이유가 가슴 아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무엇이 가슴 아프지는 대략 저도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식민지 역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또 이렇게 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 아프셨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어, 그냥 그 거리 이제 시간적 거리 차이 같아요. 고대사라고 해서 고대사는 정말 우리랑 완전히 먼 딴 세상이니까 좀 이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이렇게 실감이 좀 안 난다고 그럴까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고대사가 고대사도 오히려 이제 근현대사 못지않은 그런 이제 그 가슴 아픈 사건들의 어떤 그 점철이라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쩌면 더 좀 심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삼국시대가 한 600년 남짓 이렇게 600년 600 한 50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논문에 의해서 이제 계산된 건 논문 발표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떤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뭐 가야까지 포함해서 이 네 나라 사이의 전쟁이 어, 2년에 한 번꼴 그러니까 뭐 지금 아주 그 사소한 부딪힘 말고 굉장히 이제 뭐 요즘 말로 치면은 뭐 4단 이상 규모의 어떤 그 그래서 송 하나가 뺏기고 빼앗기고 이런 정도 규모의 어떤 이제 제법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벌어진 빈도가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300번, 300회 이상 기록이 이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전쟁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어쨌든 세 나라 플러스 원 이제 네 나라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니까 어쩔 때는 두 나라 연합 한 나라 뭐 고구려 백 뭐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랑 대항하고 아니면 또 백제와 신라가 싸우고 뭐 서로 이렇게 합종 연횡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됐을 텐데 어, 그 전쟁에 그 전쟁을 이제 왕이나 어떤 이제 그 권력자들이 직접 가서 이제 뭐 수행하는 건 아니니까 병사들이 이제 뭐 공성전도 벌이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상자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발생을 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제전 씨 이제 며칠 전에 그 괴산 홍명인격정 거기에서 이제 잠깐 뵀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잠깐 이제 우연하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황석영 삼국지, 이제 그 전에 이문열 삼국지, 뭐 박종화 삼국지 다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창비에서 나온 그 황석영 삼국지를 읽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더 그런지 아유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속에서 물렁거리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리적인 토가 나오려고 그래서 그냥 뭐 다름 아닌 그냥 뭐 시산혈해라는 이제 뭐 그 사자성어로 이제 어,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이제 피가 바다를 채우는 시산혈해 이게 뭐 그냥 뭐 몇 장 건너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군사들의 어떤 그 에, 목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어떤 인간의 어떤 목숨에 대한 어떤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건 이제 전혀 없이 그냥 어떤 이제 권력자들끼리 어떤 그 판단과 자기 이익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병사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그 목숨을 잃어가는 그게 그 수가 시체가 산을 이룰 정도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정말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뭐 삼국지라는 게 굉장한 고전으로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뭐 이렇게 뭐 역사를 논하지 말아 뭐라 어쨌든 그 삼국지라는 그 책 자체가 상당히 이제 누구나 교양인이라면 이제 읽어야 될 그 속에 뭐 처세 뭐 온갖 어떤 인생의 뭐그 방법론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듯한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뭐 고사성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많고 뭐 하긴 하지만 어, 그게 이제 중국 고대사의 이제 한 그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가공은 되어 있지만 픽션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그 서로의 이제 정복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같은 이제 같은 그 계열의 어떤 민족끼리 서로 이제 그 영토 정복 전쟁을 이제 가장 치열하게 벌였던 때가 이제 그 삼국 시대니까 뭐 기원 뭐 거의 뭐 0년부터 시작해서 뭐 670년 정도까지 뭐 600년 이상을 어, 힘들고 가슴 아픈 시기가 그 백성들한테는 지금 삼국시대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실 들고 어, 이제 근현대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냥 어떤 뭐 박경리 선생의 토지라든지 기타 이제 뭐 어, 근현대사를 다룬 여러 가지 이제 뭐 갯벌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학 작품을만 보더라도 정말 어떤 이제 그런 사회 국가인 뭐 어떤 일본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미움, 그다음에 그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식민지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런 고난함, 고단함 너무 가슴 아프죠. 전쟁도 6.25 이제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덧 이제 그 80년 광주 이제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에, 40 45년 이제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 어,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또래가 이제 그런 80년도 이제 광주의 사건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정말 그냥 이렇게 어, 날라리 미대생이었는데 그냥 운동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없었던 운동권 학생이 날라리 미대생이 운동권 학생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그 사건이 이제 저한테는 5월 이제 광주였죠. 대부분 그 같은 그 동료들이 다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듯 이제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큰 어떤 이제 사건이었지만 이제 그 사건 자체도 이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이제 그런 시점이 돼버린 거죠. 돼버린 거고 진짜 근현대사 속에 현대사의 한 중요한 또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50년대 이제 한국 전쟁 시기, 그다음에 뭐 1900년대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동학, 우리 이제 해를 삼키는 아이들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이제 조선 말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우리가 뭐 격동의 세기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지만은 가슴 아파도 사실은 좀 그걸 객관적으로 들여다 이제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권 씨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시고 이렇게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돈 내시고 정식으로 돈 내시고 참여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제 뭐 혼자 떠드는 것은 참 재미없는데 어쨌든 제가 좀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아내한테 욕도 좀 많이 얻어먹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저거 2시간 동안 저보고 혼자 떠들으라고 뭐 실컷 떠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근데 이제 또 뭐 특히 저 혼자 이렇게 재미와 의미를 막 저 혼자 이렇게 느껴가면서 하면은 그것은 이제 안 되는 일이니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저도 이제 어떻게 한 주제를 집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뭐 역사라는 건 그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역사 알무에 의해서 이렇게 간택당해서 역사 강의까지 지금 이렇게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부터 좀 잠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980년도 때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홍대 미대 이제 3학년이었는데 어, 그때까지는 뭐 운동권은 알고는 있었지만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생각은 없었고 이제 강주 이후에 어떤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게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지만 근데 그 분노가 더 이렇게 엄청 세가지고 그 전두환 그 군사 독재가 광주 시민을 학살한 거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나 세니까 눌러버리더라고요. 분노가 공포를 눌러버리고 이건 뭐 죽어도 좋다라는 저 새끼들하고 싸우다 내가 죽어도 좋다. 저런 나쁜 놈들. 자, 이런 그 분노가 공포를 넘어서 버리니까 이제 운동권이 되었고 운동권이 되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선배들이 먼저 시키는 게 학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경제학, 정치사, 뭐 혁명사, 뭐 그래봤자 러시아 혁명사, 프랑스 혁명사 뭐 이런 유들이지만 그리고 이제 역사, 역사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야 이제 원래부터 그 책하고는 별로 안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 공부를 조금 많이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노동운동 이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평 장대선 씨 부평 계신다고 그랬는데 부평 사공단에서 이제 뭐 노동자 생활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 들어간 여러 단체나 뭐 노보 뭐 이런 거에 이제 쭉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징역도 살고 이제 그러고 하다가 이제 신혜원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도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쭉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좀 약간 회의가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미 그때 이제 한 30대 중반에서 40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지금 젊은이들로 치면은 아주 뭐 한참 놀 때지만 그때 지금은 60대인 이제 저의 이제 생각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한참 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할 나이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그 선택을 해야 됐어요. 기존에 했던 대로 노동운동 언저리에서 만화를 계속 그릴 것이냐, 어, 아니면은 그때 마침 사계절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 역사신문, 세계사신문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동운동 쪽에 이제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자리 이제 줄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상근으로. 저는 이제 그쪽에 더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좀 당연한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런저런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어, 어느 그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 그 직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볼로냐 도서전을 보러 갔어요. 신혜원 이제 제 아내 따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저한테는 이제 크나큰 어떤 그 음, 음, 뭐 충격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으로만 보던 어떤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속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뜬다는 뭐 베르누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은 다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수만 킬로를 뭐 시속 뭐 몇 킬로로 날아가면 몇 시간 만에 어디 이제 저기까지 외국까지 간다 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진짜 비행기라는 깡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 몸을 띄우고 열 몇 시간 만에 서울에서 이제 그뭐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내 몸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려서 그쪽 사람 뭐다 알죠. 또 책으로 보고 관념으로는 다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신선하달까? 신선하고 이걸 모든 게 좀 이렇게 새로웠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어, 그동안 쭉 해왔던 관성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뭔가 어, 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이 더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거기 이제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더 좀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래서 사계절을 이제 역사신문 세계사신문 세계사신문 그때는 역사신문이었죠. 거기에 에, 이제 참관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다 저기 오디션 보고 들어갔어요. 그 여러 만화가를 다 이렇게 타전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시범적으로 몇 곳 그려라고 해서 이제 그려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제가 한 것이 더 그쪽 방향성하고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업 방식이 에, 거기 한 여섯 일곱 명의 어떤 이제 그 편찬 위원들이 이제 일을 하면은 어떤 각자 일을 분담해서 이렇게 해갖고 와서 이렇게 맞춰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거의 공동 작업에 가까운 뭐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만화, 만평, 사파 이걸 이제 담당하는데 기사가 나오면은 거기에 기사를 보고 사파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획 처음에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 그 회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전 과정에 이제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저 빼놓고는 전부 다 역사 전공자들이죠. 다 그 국내 유수의 대학을 나온.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새롭게 이제 어떤 역사관도 생기고 그 전까지는 조금은 과거 운동권일 때 학습을 통해서 기초적인 어떤 역사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 제 안에 어떤 그 한계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그중에 하나 이제 가장 그 국지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단곡이라든지 그런 이제 에, 이, 뭐 제야 역사학자라고도 하지 않고 거의 요즘에는 이제 그냥 정설이 아닌 그냥 음, 지금 이제 학술적으로는 전혀 있는 것 같지 않고 있는 뭐 저도 근데 거기에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지금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들여다보던 이제 뭐 그런 이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95년부터 거의 이제 2000년, 1999년 말까지 역사 공부를 좀 빡세게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사 신문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제 자랑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떤 뭐 고바우 영감도 뭐 박재동 선생도 우리나라 역사를 저기 원시 시대부터 선사 시대 때부터 20세기까지 그걸 시사적인 어떤 관점으로 만평을 그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유일하니까. 뭐 서계사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신문 형식을 띈 단행본이긴 하지만 어떤 그 신문의 시사 만화를 그리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쭉 이제 시사 만평 만화 이런 작업을 한 예는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뭐 귀한 학습이자 이제 귀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역사는 사계절 신문의 역사신문, 세계사신문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2001년인가 2002년, 2001년이죠. 그때쯤 어, 해적왕건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 텐데 최수종 수종대왕께서 이런저런 할 때, 그때 이제 그 옆에서 신혜원 씨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좀 이야기를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제 해주면은 이제 저도 약간 저 뻥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재밌다고 그러면서 야, 그런 걸로 책을 한번 써보지 그래.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어진인데, 어진이가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되면서 일산에서 이제 아리랑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우리 집에 와서도 놀고, 아리는 우리 집에 안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머슴이들끼리 와서 놀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간간히 그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제가 문제로 삼은 게 역사에 나오느라 그 이제 머릿말에도 썼지만은 어떻게 서로 그냥 그 알량한 장난감이나 먹을 것 가지고 저렇게 다투고 막 욕심을 내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놈들을 위해서 여기 저런 놈들이 역사를 좀 바라보면서 어, 그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200페이지밖에 이제 안 되는 얇은 책에 이제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역사를 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 집어넣은 거죠. 이제 책의 이제 그냥 테마는 욕심부리다 다 이제 뭐 망한다. 욕심부리면 좋은 꼴 못 본다. 민주주의가 결국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책의 주제였죠. 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한 권으로 또 이제 제 인생에서 역사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휴머니스트에서 뭐 이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그 책에 이제 선생님들이 글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또 그게 끝나니까 또 주니어 김영사에서 또 이제 만화가 이두호 선생이 그림을 그릴 테니 거기에 대한 역사 만화 머터리 한국사 그것도 글을 써달라. 자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이어져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그 역사라는 것은 동일한데 역사라는 게 과거 역사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보태지지는 않잖아요. 그 역사적 뭐 팩트가 됐던 해석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지만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적 팩트는 동일한데 그걸 가지고 이 책 쓰고 저 책 쓰고 이렇게 울고먹고 저렇게 울고먹고 하니까 막 동어 반복에 자기 표절에 결국은 이제 막 내 책과 내 책이 서로 시장에서 또 경쟁해야 되고 이제 그런 약간은 좀 예상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 그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제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먹고 살았죠. 살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뭐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 활동과 더불어서 계속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책이 나올 때마다 또 이것저것에 가서 이제 또 그런 강의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역사 강의 이제 작가와의 만남 뭐 이런 걸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알모 최영민님께서 아,
뭐 이 사람이 딱이야, 이근홍이 딱이야라고 이렇게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찍은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는데 약간은 주변에서 최영미 알모 주변에 만만한 사람이 나니까 아, 나를 이렇게 맞습니다. 예, 낚아채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하셨죠? 예, 뭐 그리고 다 알아요. 다 예, 제가 또 높이 평가한 거는, 아니, 예, 평가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음, 이제 그 계속 그렇게 해서 역사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그걸 정리해서 역사에 나오더라를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휴머니스트에서 그분들하고 또 예, 그 그림 작업을 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엔 그림을 또 그리실 줄 알았더니 또 이두업에 가고 해서 예, 글을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셔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자기의 역사관도 그렇고 역사적인 지식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걸 한번 머릿속에다 넣으면 그대로 울거먹잖아요. 근데 그 그대로 울거먹지 않고 계속 어쨌든 그렇게 역사관이 있는 어떤 분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자기를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울거먹는다기보다는 계속 자기 갱신을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예, 그리고,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근데 네,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서둘러 끄는 건 그 네,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예, 뭐 자기 갱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히려 울고먹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울고먹은 부분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역사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어떤 그 과정이다라는 것은 이제 초창기부터 역사에 나오느라 20몇 년, 24년 전 나온 책이 그 초창기부터 제가 가진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 생각은 이제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제 그 책을 볼 독자들을 끌고 갈 것인가 항상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주제는 이제 항상 동일했다고 봐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어떤 책을 하든지 간에. 근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를 좀 느끼고 있는 뭐 요즘이긴 해요. 그게 자기 갱신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그 제천 시내에서 분이랑 이제 뭐 요즘 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다가 저한테 예, 근데 그 역사 책을 많이 쓰셨고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은 희망이 있겠지요, 희망이 있는 게 맞지요라고 저한테 이제 물음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뭐 즉각적으로 고개를 즉각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조금 약간은 놀래더라고요. 희망이 없다는 건가요? 라는 어, 음, 눈빛을 보내길래 제가 먼저 어, 별로 저는 희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지금처럼 뭐 어떤 길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차근하게 뭐 앞으로도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이제 다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희망이 없다는 이유는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라든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사회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상태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인간 사회가 과연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진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고요. 그 회의에 이제 가장 어, 중심에는 이제 그 국가라는 어떤 그 체제가 과연 이제 그 왕조국가, 고대의 어떤 그 왕정 국가와 지금의 어떤 이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뭐그 사이에 이제 뭐 서양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무슨 뭐 봉건 뭐 왕과 제후가 이제 뭐 공동으로 뭐 지배하고 뭐가 있지만은 뭐 형태가 어떻게 되든 어떤 그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그 어, 엘리트라는 그러니까 뭐 엘리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우수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 엘리트의 어원은 이제 어원은 이제 뭐 선출된 사람, 선택된 우리가 이제 뽑은 이제 셀렉트 이제 거기서 연관된 이제 그런 언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게 엘리트지요. 그리고 그 엘리트라는 것은 뭐 내가 나는 엘리트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회 전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하고 그 부분 그 엘리트들한테 뭔가 이제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이라는 게 뭐 니들 마음대로 뭔가를 누려라라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재화를 그 각자 역할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다음에 공평하게 잘 분배해라. 그거 계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너네 똑똑한 애들이 좀 계산 좀 해가지고 좀 잘 분배되게 그래서 좀 어, 모든 뱃속도 평화롭고 뭐 그냥 뭐 주변도 문화적으로도 좀 편안하고 서로 차이는 있다 손 치더라도 차이는 감수하더라도 그게 좀 합리적으로 이제 그걸 좀 해나가라. 이런 역할이 주어진 게 이제 엘리트일 텐데 아마 국가나 사회의 시작도 뭐 선사시대 뭐 이제 고대 국가 이전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엘리트가 가지는 어떤 합리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제 권력 자체가 마치 이제 생물처럼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굉장히 비참한 어떤 고대 그 전쟁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에서 속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왜 일어났겠어요? 그 엘리트들이 벌인 엘리트들이 결정하고 엘리트들이 이제 그걸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의 어떤 그 수단 장기말로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동원되고 희생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어 야, 이건 좀 사회 어떤 이 역사 속에서 국가라는 어떤 이제 그 체제가 과연 이제 그 발전 단계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민주공화정이 정말 이게 민주공화정이 맞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에 나오더라도 무슨 역사책이든 모든 역사는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 과정이다. 라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목에서 약간은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어, 과연 이제 그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조금 더 완벽성을 좀 더 갖추면서 좀 나아질까?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허울뿐인 어떤 민주주의로만 그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걱정.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뭐 나야 이제 뭐 한 10년 활동하면은 이제 또 정신도 오락가락 할 테고, 에이, 신경 쓰지 말자. 지금 어떻게 되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이제 놓아버렸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또 관심 갖고 또 뭔가 또 역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모인 어떤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좀 더 긴장을 해봐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현재 뭐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음, 저는 이제 하여간 오늘 하여간 조금만 더, 한 10분만 더 말하고 이제 좀 내가 정리를 할게요. 그 해를 삼킨 아이들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15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연간에 걸친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쭉 그리고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예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쭉 다시 봤어요. 다시 봤고, 어, 좀 이렇게 느낀 바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작가분께서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쓰셨는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굵직한 사건, 그다음에 굵직한 인물 위주로 이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역사라는 것이 어떤 영웅 서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그 시대 시대마다 어떤 돌출되는 영웅이 아니라 그게 뭐 저 고대 어떤 그 신화에서부터 쭉 이어진 하나의 그 그 선이 쭉 보이는 게 가계로서 누구의 뭐 누구의 뭐 아들, 누구의 딸, 뭐 누구의 뭐 형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영웅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 그 민중들, 백성들 속에서 그런직한 말로 떠드는 뭐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뭐 추앙의 대상이라고 할까? 근데 그게 어떤 이제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어 진정한 어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추앙받아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신화적 인물들이 이제 쭉 선으로 쭉 이어지면서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단절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 선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민초들의 삶이 그게 바로 역사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고요. 40년 전의 알모와 40년 후의 알모가 이제 같은 사람이고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듯이. 근데 지금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생각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지금 다들 이제 변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일산 살 때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 조건도 다 이제 변화가 왔는데 그래도 이제 각자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이 역사라는 것도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사건, 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사건, 어떤 뭐 상황과 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년 전에 우리와 40년 후에 우리 지금 우리의 이제 모습이 이제 동일 인물이듯이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선으로 이어진 한 개인의 역사이듯이 지금 우리 사회가 뭐 대한민국 현재의 그 모습 또한 갑자기 뭐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지금 하나의 선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다. 그게 자랑스럽든 아니면 부끄럽든 뭐 화가 나든 어쨌든 현재의 모습은 지금 돌출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온 선상에 있는 결과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이어져 가겠죠. 근데 그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바라는 이제 그런 이제 희망적인 어떤 그 상황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소수가 이렇게 함하는 어떤 다른 또 부정적인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뭐 이것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에, 어, 그 이제 그 해와 그 해를 삼키는 아이들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낭독하면서 또 이제 그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나올 것 같긴 하고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알모 최영민님께서 요즘 이제 어떤 역사 왜곡에 관한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좀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과연 또 역사 왜곡이란 뭘 또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 그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를 이제 그 주장하는 그런 이제 뭐 낙성대 학파라고 해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와 이제 일본 정부 간의 어떤 뭐 야합인지 아니면 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뭐 되고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를 이렇게 떡쭉 불거져 나오기는 했는데요. 거기 이제 황석영 선생이 이제 뭐 또 이제 일제가 깔아놓은 이제 뭐 철도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근대적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둑놈이 이제 가져온 사다리로 비유해서 도둑놈이 사다리 타고 넘어와서 도둑질 해가고 사다리 놓고 갔다고 해서 그게 선물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 뭐 저는 이제 뭐 전적으로 이제 그런 비유에는 이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신문이나 이런 데도 제가 이제 만평으로 그렸지만 그거 뭐 예,
철도나 뭐 도로 개설이나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그 인구 정책, 뭐 지역 행정 정책 모든 것들은 전부 다그 그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본토라고 주장하는 자기네 본국으로 이 식민지 국가인 조선에서 모든 이제 물자를 그 황석영 선생 말 맞다나 이제 훔쳐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비판하는 거, 이게 식민지 근대화, 그걸 좀 풀어 말하면 그 낙선대학파라고 주장하는 안병직 교수는 이제 그 누구냐 이제 그분들 주장하는 식민지 덕에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가 됐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식민지 그 일제 제국주의자들 침략이 아니었어도 이제 우리 조선 말기에는 이미 상인 자본이 형성되어 있고 민중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더 주체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뭐 동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근대화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 발전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패를 삼킨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대화가 근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대화가 뭐지? 근대화가 과연 그러면은 좋은 건가? 어, 저 이제 그 앞으로 좀 낭독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좀 앞으로 좀 차근차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일종의 좀 이렇게 뭐 숙제는 아닙니다만 어, 근대화가 뭐지라는 어떤 그런 물음을 좀 각자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새겨서 근대화 이렇게 네이버에 쳐서 한번 이렇게 뭐 찾아도 좀 보시고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근대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근대화인지 저는 저는 근대화라는 그 말 용어 사회적인 용어이겠죠. 역사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뭐 근대라는 것이 영어로 따지면 그냥 모던이에요. 현대도 모던이고 근대도 모던인데 좀 이제 니어 모던이 좀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좀 멀지만 과거 역사에 비해서는 우리랑 가까운 현대 그걸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좀 이렇게 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를 삼킨 아이들의 그 일장을 이제 낭독을 하면 좀 더 좀 그 드는 마음이 좀 구체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대화라는 거 뭐 화두는 아닙니다. 숙제도 아니고 하지만 좀 한번 각자 좀 생각하는 짬날 때 조금씩 그냥 네이버 검색하시면 줄줄줄줄 깨서 나올 거예요. 아마 내 짐작에 근대화라는 그 낱말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그래서 좀 그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금까지 제가 뭐 너무 혼자 한 3, 40분 이상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목도 마르고 자, 일단 제가 혼자 떠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뭐 저한테 좀 자기 앞으로 뭐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오늘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야 역사에 대해서 이거 좀 나 좀 불투명했는데 이런 거 좀 한번 말 좀 해줘 볼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질문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이제 좀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말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짧게 질문하시든 길게 질문하시든 아니면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끝. 제 말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모님도 한 말씩 하셔야죠. 네.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년이 온다를 읽다가 한 3분의 1 읽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읽고 책을 덮고 그리고 진짜 한강 책은 무서워서 그 후로는 읽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유컨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게 이렇게 무서울까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충분히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지 않았어도 바로 내 근처에 누군가가 겪었던 일이고 그것을 다시 그렇게 해서 읽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 그거였구나. 그리고 진짜로 얘기해 주신 그 고대하고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그거의 무서움 이런 거 같은 것도 결국은 그때가 진짜 더 심하고 더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가까운 과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좀 공감이 갔어요. 이제 한강책을 계속 이제 차근차근 한 권씩 읽을 예정인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어느 네, 기사에 보니까 그 한강 그 작가가 그 한승원 아버지가 갖고 있던 독일 그 핀트한트 그 저기 광주 학살 그 사진집을 이렇게 그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 그 한강 작가가 어렸을 때 그냥 아이였을 때 음, 끔찍한 뭐 트라우마였을 음, 것 같다는 짐작이 들거든요. 그 어린 네, 나이에 이제 그런 음, 비참한 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트라우마가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소년이 온다 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정말 그 작가 자신이 이제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승화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더라고요. 한강 작가한테 고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여기 이제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알모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이 컸고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고 재미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어, 저도 이제 알모처럼 이제 소년이 온다를 이제 최근에 읽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윤웅 작가님처럼 저도 이제 광주, 80년 광주 때문에 사실 이제 운동권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저는 그때 당시 85년도에 그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대학 2학년 때. 이제 5월이 되니까 이제 광주 사진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학교 앞까지 진출하는 이제 뭐 가투를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월만 되면 광주를 갔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사진도 참혹한 사진이라든가, 5월의 노래 있잖아요. 왜 러시아 쏘았지 뭐 그 찔렀지 기억이 싫고 어디 갔지, 뭐, 망월동의 부르뜨문,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제 스크럼 짜고 나가고 이랬던 기억도 되게 많이 났고,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문제는 그때 당시 참혹함 이런 것보다는 그거를 우리가 대부분 잊고 살아간다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권 학생이 돼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인생도 달라졌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저도 막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막 감옥도 가서 몇 년씩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 감옥에서 나올 때쯤에 네, 뭐 페레스트로이카 막 이래가지고 사회주의가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를 되게 신봉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었는데 되게 커다란 충격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우리한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에 그게 맞나? 우리가 정말 그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이 사회가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오히려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회의가 생기고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당 활동도 하고 사실 이제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당적은 갖고 있는데 되게 많이 정말 이렇게 사회 운동에 앞장서서 싸웠다고 저는 이제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절망이 오히려 희망보다 더 많은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위로를 받고 제가 많이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위로받고 뭔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절망만 있다면 앞으로 제가 살아갈 그 날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뭔가 삶의 의미를 갖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지금 물론 사회가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뭔가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그거를 알모한테도 찾고, 이윤호 선생님한테 찾고,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동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 나가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되게 제가 그 머리를 탁 치는 그런 말씀이 그 볼로냐 도서전에 참여하게 된 그런 게 되게 커다란 계기가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민주노총으로 가셨을 건데.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게 저는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보다 보면 거기에 그러잖아요. 늘 이제 길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길을 지금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저도 용기를 갖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재미있게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미는 없었지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볼로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그 말씀 제가 이제 빠뜨린 것은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이제 도전 이것인데 그 이제 조금 더 그걸 이제 문장으로 조금 그 당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게 그 지루한 비행기 속에서 그 끼어 앉아갖고 몇 시간 오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그거였어요. 민주노총 일 내가 할 수 있어. 그것도 내가 가장 또 잘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이제 그 사계절 일과 비교해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은 사계절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그쪽 일은 십몇 년을 그냥 20대 때부터 줄창나게 했는데 맨날 대통령 얼굴만 바뀌지 억지 노동자가 주먹질하는 그림만 그 십수년을 그리고 있으니 지겹기도 하고 회의도 근데 사계절 제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의무가 막 사회적 책무가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버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이제 희망 우리 같이 이제 당연히 차지하죠. 그리고 은영 쌤 이제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게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은영 쌤한테 위안이 될지 아니면 전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이제 주로 하는 제가 이야기인데 역사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흑인인데 그 1966년, 65년까지는 이제 미국은 이제 모든 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방법 차원에서는 흑인은 투표도 못했다. 그런데 뭐 한 40 몇 년 지나니까 한 50년 지나니까 어,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 자체는 어,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투표권자조도 없었는데 100년 전에는 지금은 여성 수상, 여성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국가 역사가 한 5천 년이라 치면 4,900년, 4,800년 동안 정체되었던 것이
200년 사이에 헷가닥 변하는데 그 변화의 주기가 지금 이제 엄청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예, 더 나은 쪽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초등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근데 이제 여기 성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못 하겠어요. 말 그대로 은영 쌤 말대로 아이들한테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주고 싶어요. 제 마음과 다를지라도 제 마음 안에 있는 걱정을 드러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한테까지 제가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뭐 희망과 긍정의 막 그런 전도사가 되기는 좀 싫고요. 저도 그냥 저대로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을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핵심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어, 긍정적으로 변할지 좀 부정적으로 변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게 뭐 이제 전 지구사 전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변화는 물론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뭐 남북 관계 뭐 기타 등등 뭐 동북아시아 해가 뭐 등등등등 해서 우리와 우리 그 주변 그리고 이 지구촌 지구촌이란 말, 참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 세계의 모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와는 뭐 비교도 안 되는 더 빠른 속도로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뭐 개발되고 하는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이 사회 이 어떤 시스템도 변할 거라는 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속도는 빠를 변화의 속도는 빠를 것이다. 이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잘 긍정적으로 변하게끔 우리가 뭐 우리끼리 또 협력도 좀 하고 연대도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경선 씨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저는 역사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알무에서 해를 삼킨 아이들 가지고 이걸 교재로 해서 역사 이제 이원흥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쉽게 재밌게 하지 않을까. 어떤 역사 교재를 가지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해를 삼킨 아이들을 본 것 같은데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됐는데 어쨌든 그냥 역사 교재는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교재다 보니 이걸 교재로 해서 역사 공부를 하면 좀 쉽게 그렇게 또 어쨌든 역사 공부는 어떤 남북 관계 지금의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제 쭉 거슬러 가면 좌우에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 또 교재도 마침 좀 저한테 딱 맞는 교재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해서 했고요. 저는 어, 오래됐는데 저 한강 소년이 온다가 제일 작별하지 않는다 하고 채식주의자는 조금 더 결이 좀 다르죠. 근데 작별하지 않는다는 사삼을 다루고 있는데 사삼에 대한 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그런 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어떤 큰 사건을 겪은 사람의 어떤 고통 뭐 그런 걸 한강 작가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음, 소년이 온다는 작별하지 않는다보다는 어, 조금 더 좀 리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보다는 좀 더 선명하죠. 소년이 온다가 좀 더 선명한데 아까 이은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대학교 때 그 학교 회관에서 몰래 그 이렇게 비디오 상영하고 사진 전시하고
그랬던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저도 제 삶에 어떤, 음,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나이 든 그 꼴통처럼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은 저도 대학교 때 그 학생운동에 했던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같이 세월을 보냈지만 그 시절이 너무 허비된 시간이다.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다. 그 시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공부를 했으면은, 어,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잘 살았을 건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제 주위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다기보담도 아무래도 남편이 또 저하고 생각이 또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뭐 약자의 시선이 가고 또 나라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는 제가 대학교 때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물론 친구 따라 이렇게 강남 가는 식으로 이렇게 휩쓸린 그런 것도 많지만 그래도 거기서 주워들은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아주 큰 밑바탕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 어쨌든 그 어떻게 할까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알모 책방에 들러가지고 또 알모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는 건 모르겠지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어려울 바탕이 없어요, 제가. 예, 역사에도 제가 아는 건 아마 쉽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말씀드리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약속 장담하고요. 재미는 어떻게 보장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근대화가 뭐냐라는 질문 그런 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왜냐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공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안 한 채 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덕분에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 또 해를 삼킨 아이들을 이렇게 또 보시면 또 이렇게 새롭게 네. 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이제 새를 삼킨 아이들 우리 장대생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확확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그, 그 이야기 자체가 사건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150년간의 어떤 사건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 이제 작가가 서술을 하는 그 바탕에 이제 그뭐 수천 년의 어떤 뭐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역사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재밌게. 그래서 저기 뭐 다음 시간에도 일단 그 참여를 하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안 보여 다라고 되게. 아니, 죄송합니다. 네. 책방에서 제일 가까이 오신 분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 양반 지금 아, 네, 네. 안에서 지금 네, 네. 저는 이제 조금 뭐 다른 쪽의 얘기인데, 그럼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 공부를 왜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를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접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과거에 흘러간 시간들을 점검해야 될 건가의 그 생각들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과거의 모든 역사의 사건들에서
답을 찾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의 문제들, 오늘 이 순간에 얽힌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의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겪어왔던 우리들의 선조, 또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그 삼촌들이 겪었던 그런 흔적들에서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남북 분단이 왜 왔느냐? 그 뭐 단순한 그 남북의 지금 남과 북이 갈려진 거는 뭐 근대의 얘기 같지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남과 북을 가르자고 했던 거는 그 임진왜란 때예요, 이미.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이 그 전쟁을 종료하면서 서로 협약의 조건으로 삼도를 일본에 주고 나머지 그 이북을 명나라가 갖는 그 조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분단의 또 두 번째는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때 러시아와 일본은 남북을 39도로 나누기로 밀약을 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400년, 500년 동안 일본은 남북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의 결과치를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 분단의 가장 큰 원흉은 일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미국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고. 그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저는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쓴 짤막한 글 제목이 한반도에서는 절대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오늘 제가 썼어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아야 되는 많은 명분들이 있어요. 그 전쟁터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역사는 지금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서로 총을 겨눠야 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해를 삼키는 아이들을 지금 1편만 봤는데요. 이제 다 아직 못 보고. 아, 아까 선생님이 이제 150년 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150년 전의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돌봐야 되고 이 150년 역사의 답들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 이야기가 오늘 윤석열이가 떠들고 있는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우매하게 지금 쇠뇌시키고 있는 그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오늘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알아서 또 오늘에 대비해야 되고 내일의 우리 아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답을 여기서 좀 어,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육헌수 씨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리만 안 질렀지 그 이 큰 울림 잘 들었습니다. 뭐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뭐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로서 뭐 그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면 가끔 그런 이야기,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줘. 음, 어, 역사의 이제 교훈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게 역사 공부하는 이유인데 그 교훈이라는 게 뭐냐? 잘한 것은 이어받아서 잘하고 잘 못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교훈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뭘까? 이제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아이들 입에서 전쟁과 그다음에 차별. 예,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전쟁의 반대말이 뭐냐고 보면 당연히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차별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평등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쟁과 차별을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답을 찾는 거. 우리 그 육관주 선생 말씀대로. 그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바로 이제 그 평화와 그 평등을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보장해주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그걸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뭐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놈의 이제 민주주의가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더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완벽한 민주주의가 뭐 되어 갈수록 어떤 이제 뭐 평화와 평등, 전쟁과 차별의 위험성이나 그 해악은 줄어들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겠지요. 되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진심 어린 그 울림은 뭐 충분히 다가오는데 과연 그 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뭘까? 이 대목에서는 뭐 저도 뭐 답답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게 이를테면 참 얼마나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하고 다니는 말이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상투적인가라는 지금 그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자괴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 자각이 살짝 드는데 뭐 상투적인 이야기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역사는 우리한테 세 가지 정보를 준다. 하나는 나에 대한 정보다.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나는 뭘 먹고 있고, 뭘 입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늘에서 금방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 네가 이 순간 너가 어떤 이름을 쓰고 있고 어떤 지금 이제 음식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나에 대한 그 정보를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보. 그것이 이제 사회죠. 내가 사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역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정보가 이제 미래에 대한 정보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떻게 이제 변할까? 그 답도 이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해요.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은 애들이 뭔 소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뭐 끄덕끄덕 하긴 해요. 근데 말 자체는 저도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 말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테두리로서는 맞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이제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나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사회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그 역사를 파악하고 이제 미래를 우리가 이제 예견을 해보는 건데 또 이제 역사라는 기록은 동일하니까 그 역사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채워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낭독하면서 그 이제 같은 사건이라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들을 다르게들 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기록과 해석의 양날개로 난다라는 게 제 말입니다. 습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석이 중요하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문학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기록 자체가 없으면 해석할 여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역사학자들 중에 이제 뭐 기록이 우선이다. 뭐 아니 역사의 본질은 기록이다. 아니다. 역사의 본질은 해석이다. 뭐 이런 해석 논쟁들이 있어요. 해석은 역사가 아니다. 그냥 기록만이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기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현세에서 그것을 해석해 내어야 내용이 갖춰지는 거고 그 내용이 역사다. 이렇게 막 학자들 간에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것은 한 100년 전 해묵은 이제 그런 이야기거리고요. 지금은 이제 기록과 해석이 다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다 이미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뭐 그 어쨌든 우리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해석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기록보다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역사라는 기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무슨 뭐 조선왕조실록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정식 기록으로 치죠. 하지만 이제 우리 해를 삼키는 아이들 그 책에 나오듯이 신화, 민담, 설화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또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뭐 학력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어떤 그 학력마저도 굉장히 그 소수에 집중됐던 그런 시기에는 역사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뭐 권력자밖에 없잖아요. 권력의 시선에서 본 기록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사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고요. 이제 민담,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은 이제 민중의 기록일 수도 있죠. 그게 뭐 고전으로 돼서 뭐 변색도 되고 변화도 거치지만 그 자체도 이제 어,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땅속에서 이제 그 캐내는 뭐 돌멩이 하나, 뭐 뼈조각 하나 갖고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나가듯이 민담, 신화, 설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 사실들을 유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를 삼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에 이제 어떤 그 예, 반주가 곁들여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다음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저는 네. 뭐 좋습니다. 저는 좋고요. 네. 예, 뭐 음, 설령기는 사실 뭐 음, 두고두고 맞죠. 뭐 이야기가 원래 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네. 내가 지금 방금 그 서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딱 뭐 걸려가지고 그 이제 다음에 더 우리 이제 뭐 하십시오. 아니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저그 새롭게 아이들에서 다 나오니까 네. 우리가 서양은 왜 서양이고 우리는 어쩌다 동양이 됐지? 지금 이런 생각도 사실은 어 우리 이제 그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 음, 나중에 또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은영 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쌤, 아까, 한, 쌤, 아까 그 어진이 얘기하니까 네, 어진이의 농장 일기인가? 네. 그런 책 신혜원 있었죠. 씨가 만든 책, 예,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진짜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 책이. 예, 예, 예. 예, 그거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진이의 농장 일기. 아, 그 제목이 딱 예, 그 기억이 책 나빠요. 예. 덕분에 볼로냐에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훨씬 전에. 아, 아니었구나. 예. 아, 하여튼 그래, 그 엊그제 옛날 그 계산 그 기억대로 갔을 때도 홍미고 그 어지 농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책이 그러니까 되게 옛날 유명한가 봐요.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너무 오래된. 획기적인 책이었어요. 알모 책방에 지금도 있겠죠? 그럼요. 우리 네. 책방의 보물. 자, 그것도 여기 한번, 엊그제 나온 제 신간, 네. 아, 혹시 달리기, 사인본을 원하시면, 달리기 잘하는 법인가? 장대선님, 그래요? 네, 네, 사인본을 원하시면 아, 제가 네. 16일 날 달리기 잘하는 심심한 법이에요? 책방에 갑니다. 네, 아, 혹시 예, 원하시면 달리기. 얘기하시면 네, 단톡방에 제가 올려야겠다. 쓴 네. 동화고요. 예, 이제 그 혜원 선생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 동화로는 처음 하신 거죠? 네, 데뷔작이고요. 예, 데뷔 작품입니다. 예, 어유, 재밌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대하고 어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기대됩니다. 16일 날, 재밌습니다. 16일 날 네, 오시면 제가 네. 정성들의 16일 사인해서 날 일찍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사인 받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멀어서. 제가 신미길 날도 가겠습니다. 네, 은영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근대화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도 이제 갈무리해서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더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역사신문이랑 근현대사 신문이랑 그다음에 머터리 한국사
그런 거랑 이제 차근차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거 하여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주제로 올바른 역사관이란 뭔가, 음, 역사관이 진짜로 어떤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올바른 음, 역사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무튼, 진행하는 틈틈이 계속 그것은 유지를 한 상태로, 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다음 주에 7시 반입니다. 네, 7시 네, 반에 낭독을 시작하고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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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음, 봬요. 장세 선생님, 뭐 반가웠습니다, 오늘. 아, 네, 우리, 선생님. 잠깐만, 우리 사진 한 장을 김영쌤도 찍읍시다. 자, 반가웠습니다. 아, 어떤 모두, 방식으로 자, 찍어요? 스크린샷을 찍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안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